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상대방과 이별하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별 후 현실적으로 재회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 5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 이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힘들게 해서 내 마음이 닿을 때까지 사귀다 헤어진 분들도 있으실 거고, 상대가 너무 좋지만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거나 내가 원하는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이별을 했다고 해도 헤어진 후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그 사람과의 좋은 추억이 생각나는 경우에는 재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내가 먼저 재회를 하기 위해 다가갈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가 먼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와 사귈 때 서로 좋았던 추억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좋을 때는 서로 너무 좋았다면 분명 상대방도 여러분들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꼭 서로 같이 행복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만 나는 너무 좋았지만 상대는 나와의 관계를 버거워하거나 힘들어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인드가 이기적이었다든지 일방적으로 원하는 게 많았다면 상대는 지쳐서 감정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애를 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힘들게 한 건 없는지 자기 객관화를 통해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후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보세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싸우다 헤어진 경우.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갈등은 피해갈 순 없습니다. 그러다 간혹 싸움이 크게 번져서 홧김에 이별 통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이별의 원인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인 경우가 많은 거죠. 즉,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상대방이 밉지만 시간이 지나면 싸운 기억보다 좋았던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르게 돼요. 특히 연애 기간이 길었던 커플일수록 재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간에 추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순간에 벌어진 싸움으로 아무리 자존심을 세운다고 해도 함께 해온 시간들을 어떻게 바로 정리하겠어요. 싸움으로 헤어진 경우에는 신뢰나 가치관 문제로 헤어진 것보다 훨씬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그 말이 너무 상처였다 라거나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 와 같은 이유예요. 즉, 서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기만 해도 재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상대방에게 무작정 보고 싶어, 다시 만나자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건 처음 접근은 뭐해? 이따가 시간 괜찮으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자연스러워야 하지만 결국 핵심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 내 입장을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면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먼저 사과한다고 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재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의 감정적인 선택으로 후회하고 싶진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존심 부리지 말자고요, 여러분. 내 입장은 상대방의 화가 풀리고 나서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해도 늦지 않아요.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면 재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이유로 헤어진 경우. 분명 서로 좋아하지만 상황적으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을 한 후 같이 돈을 모으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상대는 돈을 모으고 결혼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부담스러워서라던가, 장거리 연애 등등 이 밖에 다른 가치관 차이로 이별한 경우들에 한해서 헤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도 재회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상황적인 게 큰 거죠. 이런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감정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 이별을 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그 공백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울고 불고 매달리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적으로 지금 당장 헤어짐이 두려워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라며 애원하는 건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되어버려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부담이 된다 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 수가 있어요. 많이 불안하고 힘든 거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우선 상대를 존중해주면서 기다려줘야 해요. 그럼 정말 제 가능성이 더 올라갑니다. 나의 가치가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높은 상태여야 다시 연락 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셨죠? 꼭 명심하세요. 매달리기는 금물입니다. 네 번째, 이별 후에도 간간히 연락하는 경우. 여러분, 헤어졌는데도 간간히 연락하는 경우 흔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로 끝난 연애라면 사실 상대가 연락을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별 후에도 연락이 온다는 건 아직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게 정말 끝이 맞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즉, 지금 확신은 없지만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매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빨리 답장을 하기보다는 적당한 템포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심리상 마음이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너무 드러내게 되면 상대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락이 왔을 때 예전 감정을 바로 꺼내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꺼내면 분위기가 나빠져서 재회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좋았던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드는 대화로 이어나가다 보면 재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한 약속이 많은 경우. 아무리 이별을 했어도 사귈 때 했던 사소한 약속부터 먼 미래의 약속들까지 함께한 약속들이 많은 경우 재회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약속이란 건 서로가 합의해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소하게 스쳐 지나가는 약속이더라도 헤어지고 나면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 음식점 가보자, 우리 돈 모아서 일본 여행 가자,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생활을 함께 꾸려나가보자 등등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에 함께하자는 약속을 평소에 자주 한 경우 사귈 때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헤어지고 나면 더 많이 생각나는 법이죠. 사귈 때 일본을 함께 가자고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우연치 않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일본 여행 영상이 뜰 때도 상대는 더욱 생각이 날 수도 있고 함께 가기로 한 카페가 있는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거나 SNS로 분위기 좋은 카페를 봤을 때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대는 왜 내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주지 못했을까 하면서 후회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함께하고 싶은 게 많았었다면 그만큼 상대를 좋아하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상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너무 많이 생각이 나고 힘들다면 장문의 진심 어린 글을 통해 상대방에게 함께 지켜나가고 싶은 것들이 많다고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회 가능성이 높은 경우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봤는데요. 행복하게 연애를 하다 결혼에 성공을 하면 너무 좋은 결말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그 사람을 정말 놓칠 것 같다면 후회 없이 저희 러브블러썸이 알려드린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일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연애를 하는 그날까지 러브블러썸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